여러분, 만약에 내가 낸 세금을 나라가 가져가서 다른 사람 빚 갚는 데 써버리고 저한테 똑같은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황당한 상상 같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2026년 1월 29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4두5만 681 판결, 한 납세자의 정말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억울함이 가득 담긴 한 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납세의 의무, 성실히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다른 세금 고지서를 또 받아든 한 사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숨겨진 법적 다툼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주인공은요, 한 성형외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던 의사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날아온 통지서 한 장이 이분의 평범했던 일상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3명의 플레이어를 알아야 해요. 세금을 2번 낼 위기에 처한 월급쟁이 의사, 바로 원고고요. 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실제 사업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바로 세무서입니다. 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죠. 이 의사분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사업자였어요. 그래서 매년 이분 이름으로 사업소득세가 꼬박꼬박 납부됐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병원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자 국세청이 의사가 낸 세금을 가져다가 실제 사업주에 밀린 세금을 갚는 데 써버리고는 의사한테 당신은 월급 받았으니까 월급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세요 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바로 이 금액, 약 2억 2,800만 원이 문제입니다. 의사 이름으로 국가에 이미 납부된 세금이었죠. 그런데 이 돈이 말 그대로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세무서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명의는 의사지만 실제 돈 번 사람은 따로 있네? 그럼 의사 이름으로 들어온 세금은 실제 사업주 거니까 그 돈으로 밀린 세금부터 갚아야지. 그리고 의사, 당신은 월급쟁이니까 월급에 대한 세금은 새로 내.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 같지만 이걸 당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거죠. 결국 이 의사는 가산세까지 더해서 약 1억 1,4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미 2억 원이 넘는 세금이 자기 이름으로 납부됐는데도 말이죠.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이 상황,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법정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사건은요, 사실 2가지의 아주 명확한 법적인 질문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법원은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득의 종류,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는 이름표를 좀 잘못 붙여서 세금을 냈더라도 내 이름으로 세금을 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과연 유효한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 국세청이 아주 강력한 무기처럼 내세운 2019년 신설법 조항이 과연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그 치열한 공방의 핵심이 바로 이 2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법 조항이 국세청이 믿었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명의를 빌려준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죠. 명의자가 낸 돈이라도 실제 주인이 낸 게 확인되면 그 돈은 실제 주인 것. 과연 법원도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불복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죠. 과연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역시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에게 새로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비유 하나면 대법원의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하나의 세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업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냈든 근로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냈든 중요한 건 납세자 본인의 종합소득세라는 그 큰 물통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의사는 자신의 월급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었습니다. 맞죠? 둘째, 그의 이름으로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셋째, 이름표가 좀 잘못 붙었을 뿐 그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넷째, 따라서 그의 납세 의무는 이미 유효하게 소멸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세금 납부의 법적 효과는 실제로 돈을 누가 됐는지가 아니라 신고서에 이름이 적힌 바로 그 명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을 위한 대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죠? 국세청이 그토록 믿었던 2019년 신설 법조항. 이건 왜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 조항의 제목이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이라는 점에 딱 주목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법은 돌려줘야 할 세금, 즉 환급금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은 언제 쓸 수 있냐고요? 딱 이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서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아야 하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서 그 차액을 돌려받아야 할 때, 즉 환급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의사분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미 낸 돈은 그 의무를 다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환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의사가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세금을 냈다면 그걸로 의무는 끝입니다. 둘째, 법의 세계에서는 서류에 적힌 이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모든 법은 그 만들어진 목적과 한계 안에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국세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내가 정당하게 된 세금이 언제든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쓰일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대법원은 그 위험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 모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서류 위의 이름과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를 때 법은 과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명의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이라는 게 어려운 서류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